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각 학교마다 기출 4가지 이상은 꼭 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저희가 원서를 쓰기 전에도 기출을 공부를 했었고요.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도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. 근데 마음가짐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. 원서를 쓰기 전이었다면은 최대한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를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, 그리고 논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, 이게 조금 더 중요했다면요. 이제부터는요, 내가 지원한 대학이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, 어떤 문단 구조를 택하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됩니다. 자,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. 몇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꼭 작성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.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작성하지 않고 물어보는 말에만 좀 간략하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죠. 이런 것들을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내가 지원한 학교들이 결론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은 결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. 저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양치기로 문제를 풀면 조금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물론 양치기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. 그동안 논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. 네,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. 그 제대로가 무엇이냐면요. 바로 모범 답안과 나의 답안을 분석하는 겁니다. 모범 답안을 쭉 읽으면서 잘 썼네, 어휘는 이런 걸 썼네가 아니라요. 모범 답안 한 줄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 답안의 한 줄을 읽어보는 겁니다. 그럼 모범 답안에서는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하는구나. 그런데 내 답안은 처음 시작할 때 주제어도 쓰지 못했었고, 그리고 뭔가 문장을 너무 짧게 적었네?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한 줄 한 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한 개만 풀면 되냐고요? 그건 당연히 아니죠. 늦게 시작하신 분일수록 이렇게 정석의 방법으로 여러 기출문제들을 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